요즘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모 등 가족인 경우 피해 어린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요. 이런 어린이들을 24시간 돌보는 쉼터가 전북 지역에는 전주와 익산, 남원 세 곳에 있습니다. 전국 8개 도지역 가운데 경남과 함께 가장 적습니다.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300건에 가까운 분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쉼터 3곳을 모두 합쳐도 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20명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정말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5명이 정원인데 10명까지 쉼터에서 아이를 보호했던 경우가 있었고, 이제 하룻밤 저희가 기관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군산시는 올해 쉼터 한 곳을 마련하기로 했고 익산과 정읍, 김제와 장수 역시 정부에 설립 신청을 했는데요. 나머지 7개 시군은 아직 검토 단계이거나 계획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를 위한 쉼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쉼터는 전국에 70여 곳. 피해 어린이들에게 쉼터는 교육과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시거처인데 행여 장소가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학대 행위자들이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지속적으로 찾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게다가 전북 지역의 경우 쉼터 3곳 모두 지금 장소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새로운 거처를 찾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0통이 넘게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해서 어디 좀 정말로 선량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싸게 공간을 좀 내주셔야 그나마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매번 옮기는 세월이 10년, 20년이. 이달 말부터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2차례 들어올 경우 해당 어린이를 행위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 입소 대상 어린이가 늘어 쉼터를 더 확보해야 하지만 지자체마다 온도차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획 세운 건 없고요. 아직 어따 할 그 공간도 없고요. 생각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글쎄요, 이제 올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검토 중이라 예산 확보가 돼야 되고. 정부는 올해 쉼터 29곳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5년 동안 2019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계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쉼터 운영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쉼터 자체가 비공개여서 모실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학대 아동 쉼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요구해온 익산시의회 김수연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피해 학대 아동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아이들에게 쉼터 어떤 의미일까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정식 명칭인데요. 간단하게 쉼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쉼터는 단기 시설이에요. 학대받은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조건일 때 6개월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내는 공간인데, 사실 이 6개월을 학대받아서 공포와 불안과 뭔가 마음이 상처가 심해진 아이들이 다시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일시 쉼터입니다. 근데 이 쉼터가 일반 그룹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외에도 전문적으로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계십니다. 이분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치료하고 이 아이들이 다시 세상에 온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피해 학대 아동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북 지역 지자체 절반이 이 쉼터 설치 계획이 없거나 또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동안 민간에서 담당하던 영역을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겠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각 없는 지자체마다 남아와 여아가 구별되는 그런 쉼터를 쭉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일단은 그런 정책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로 내려오면 쉼터는 법인에 지자체에서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역에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쉼터를 마련할 공간, 예를 들면 그 3억 정도 되는 그 공간비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도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해자인 부모와 또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이 되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쉼터로 입소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일단은 학대와 관련돼서 제가 있는 익산만 하더라도 한 해에 300여 건이 대충 학대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익산만 봐도 그렇게 많은데 세 곳밖에 이 쉼터가 있지 않아요. 익산의 남아 전용 7명의 아이를 6개월 안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전주와 남원의 여아를 위한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각 지자체마다 남아와 여아가 구별되는 쉼터가 당연히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실 더불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장애 남아와 장애 여아가 구별되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과 플랜을 내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라도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간 마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3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16년도에 쉼터 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쉼터들이 개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2년마다 전셋집을 아파트 정도의 아이들을 보통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2년마다 전셋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한 100여 곳이 넘는 그런 곳에 전화를 해서 겨우겨우 마음씨 좋은 분에게 부탁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역할이지만 지자체에서 도와 시가 힘을 합쳐서 적어도 이런 공간 마련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이 아픈 아이들을 이고지고 선생님들이 이사를 다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빠르게 재정적인 지원 또 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